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8차례를 이제 할 건데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길을 가는 애터미, 오늘 주제입니다. 다른 게 궁금하신 것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만 다룰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도구가 애터미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애터미가 아주 제품이 좋은데,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거기다 PV까지 많이 주고.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네 번째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보상 플랜.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네 번째까지 꼭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까지 들어보고 나서 이 사업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안 알아봐도 되겠다라고 생각 드실 수도 있고 좀 더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목표 거기에 대해서 내 오토 판매사 시간입니다. 200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200만 원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못 믿을 게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를 올라가는 그 사업 목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사업을 하면 된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올바른 사업 진행의 예가 있고요. 잘못된 사업 진행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 하시는 분들 많지만요. 잘못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도 들어야 우리가 공부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덟 번째는 이 연금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애터미에서 그 소득은 그냥 노동을 해서 버는 소득이 아니라 연금성 소득이죠. 그래서 그 연금성의 비밀은 시스템 복제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문화 복제라는 거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복제를 시켰을 때 연금성이 확보가 되고요. 정말 꿈만 같은 공무원 30년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금 소득이 애터미에서 1년 이렇게 이런 기간 안에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덟 번째까지 함께 하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자, 애터미 미래 가치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애터미는 계속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어, 성장이 멈춰 있지가 않고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에 현재도 거기다가 상당히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건전하고 선한 회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뭐 안 건전할 수도 있고요. 뭐 선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그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회사 자체는 건전하고 선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전하고 선하기만 한다면 건전하고 선한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주겠죠. 우리에게. 자, 애터미에서 취급한 제품은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좋은 품질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필품인 그런 제품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주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세제나 치약, 칫솔 이런 것도 취급을 하고 있고요. 오메가3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생필품과 마찬가지죠. 10년씩 계속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죠? 자, 그리고 놓친 노후 준비에 대한 희망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이 노후 준비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이 노후 준비에다가 쓰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를 각자 국민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금 소득을 위해서 이제 정말 좋은 도구다. 그리고 그 연금 소득이 200만 원 정도가 애텀에서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의 노후 준비가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꿈만 같은 고소득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그런 고소득을 벌 수가 있고요. 최대 1억 정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5천만 원 정도까지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5천만 원까지는 벌 수 있는 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도구입니다. 늦게 시작해도 상관없고요.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고 10년 뒤에 시작하신 나의 미래의 파트너 사장님들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성공할 수가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돈이 필요 없고
나의 내적 자본만을 필요로 하는 도구입니다. 돈이 없어도 충분히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 들고 가서 발라주고 체험시켜주면서 주문을 받아서 인터넷 회원가입을 해서 거기서 쓰도록 만들면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고요. 내적 자본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고 부딪혀서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이 쌓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없어지는 직업들 많죠. 근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선호될 그런 직업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50, 60대가 되어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그런데 내가 노후 준비가 난 어느 정도 됐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업적으로 딱 봤을 때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많은지 안 되어 있는 분이 많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어 있는 분들을 참여시킬 수가 있구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을 참여시키기가 참 좋겠구나, 말하기도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이죠. 노후 준비가 다 해결되는 그런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런 나라에서보다는 한국에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 그 모든 국민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조차도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이 이 사업에 시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우리에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좋은 품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 삶의 질은 높은데 정말 질이 떨어지는 품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렇게 선물을 들어온 게 또 선물에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그 주방 세제 하나 들어왔는데 궁금해서 한번 써봤는데요. 굉장히 그 세제가 묽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쓰고 또 설거지하고 나면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이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그래서 아이터미 제품이 정말 겉보기에 이게 푸짐하게 보이게 물 탔는 게 아니라 정말 한번 짜보면 알지만 굉장히 뻑뻑합니다. 그 주방 세제가. 그래서 좀 한 번만 짜도 설거지를 다 하는데 다른 거 그것도 나름 괜찮은 메이커인데 그 주방 세제는 세 번씩 싸고 또 중간에 계속 짜서 써야 된다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눈속임이죠. 물을 탄다는 것은. 그래서 애터미 양심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물 타는 것들 이런 그래서 겉보기에 용량을 늘리는 이런 행위를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시대에 맞는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카롱을 만들든지 쿠키를 만들든지 하더라도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되면 힘든 시대죠. 뭐 대표적으로 꽃 이런 사업들 전부 다 그 인터넷으로 우리가 연결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애터미가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거기 딱 맞죠. 자, 서민 경제가 불황이 지속될수록 애터미는 유리합니다. 왜냐? 부업의 필요성이 가속화되거든요. 지금 또 물가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소득이 좀 더 필요한데 그만큼 월급이 올라가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점점 어려워지죠. 물가가 오른 것보다 월급이 더 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월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자, 그럴 때 부업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어, 어, 점진적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확 그 직장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이 세상에 많잖아요. 직업을 바꾼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직업을 유지하면서 자기 본업보다도 더 돈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애터미가 정말 시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길을 가는 애터미.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나라 말로는 다단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조금 그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이 어감이 안 좋은 바람에 어머니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실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단순히 그 글자 세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았느냐? 기존에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은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인지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나를 그렇게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한 사람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어, 그것들과 다른 점을 분명하게 안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손가락을 밑으로 축혀 세우고 막 야유를 보냈는데, 그래서 준비했다는 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렇게 야유를 하는 걸 보니 당신이 거기 앉아 있는 이유와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캐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저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 정말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하겠다고 한 거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괜찮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가짜들이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잘 된 거는 도구를 잘 정하면 일단 반은 성공한 거죠. 사장님들은 일단 애터미를 지금 알아보신 거기 때문에 반은 성공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입니다. 이 도구가. 그래서 사다리가 만약에 다 부서져 가지고 낡은 사다리면 올라가다가 추락해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다리 역할이 가능한 회사인지 사다리 역할이 불가능한 회사인지 구분을 하시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내 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해봤잖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내 업에 대한 정의가 내한테 내려져 있지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업에 대한 정의가 없이 나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조금 뭔가 불신하는 게 있어. 그런데 남들한테 괜찮다고 해보자고 했을 때 그 눈동자를 상대방이 다 읽어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꺼림칙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알아보고 확실한 그 문제가 해소됐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장 크게요, 불법 피라미드를 가려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수판매공제조합이랑 직접판매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줄여서 특판, 직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 피라미드일 가능성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까다롭거든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 굉장히 인색해요. 굉장히 까다롭게 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외우실 필요 없고요. 대충 들으시면 되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딱 이렇게 등록을 하려면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하려면 일단 현금 5억을 내놔야 돼요. 5억을 내야 돼요. 그냥 이자도 안 주는 그냥 돈을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달 수익의 20%를 이자도 없이 맡겨놔야 되고요. 두 번째 달에 20% 수익을 또 맡겨놔야 돼요. 세 번째 달에 20% 수익을 또 맡겨놔야 돼요. 그러면 총 지금 20%, 20%, 20%, 3개월치가 묶여져 있죠. 그죠? 4개월째 그 수익의 20%를 맡기면서 첫 번째 달에 냈던 20%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 달치 20%를 계속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장사를 해보신 분은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득 20%를 말도 없이 자기들이 가져가서 주지도 않아요. 3개월치를. 굉장히 운영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피해를 끼치면 소비자들 회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 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회사는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걸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래도 걸러내시면 돼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돼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것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게 좋은 거다고 막 설명하면 거기서부터 듣지 말고 자르시라는 거죠.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명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자르시라는 거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듣다 보면 홀려요. 정말로. 왜냐하면 굉장히 수학적으로 꼬시기 좋게 말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회사 총 매출의 35% 이하를 수당으로 줘요. 이상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불법 피라미드 회사, 금융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코인 뭐 이런 것들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70%, 80% 이런 식으로 회사 총 매출의 대부분을 수당으로 돌려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상품이 없어서 그래요. 상품. 이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전부 다 남는 돈이죠. 그러면 그 매출들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진입비로 내는 거거든요. 그 회사에 가입할 때 뭐 300만 원 낸다, 뭐 500만 원 낸다, 거기다가 뭐 30만 원 낸다고 하더라도 몇 구자로 이렇게 나눠서 5구자로 나눠서 낸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입비가 그 회사의 매출이 되고 쉽게 말하면 내 주머니에서 꺼낸 돈으로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회사 총 매출이 높다면 그 상품의 거품이 너무 심하다는 거고 상품이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금융 피라미드가 다 이렇습니다. 뭐 자수정 세트 이렇게 진열장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걸 보면 500만 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3천만 원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시가로 뭐 500만 원짜리인데 그것을 4천만 원, 5천만 원에도 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 총 매출의 70%, 80%까지도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35%를 넘어간다는 것은 불법 회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35% 이하로 주면은 무조건 믿고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가장 큰 틀에서 가려내는 방법이고요. 35%로 제한을 뒀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국계 회사들 중에서 뭐 아메이라든지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들은 27%, 뭐 26%, 28%, 요 정도의 선에서 수당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 회사 그 풀어줄 수 있는 상한선이 35%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요. 34.89%뭐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최대한 맞춰줘요. 이걸 넘어가게 되면 두 차례 경고를 받으면 회사가 3개월치 영업 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가입비 명목으로 이제 걷어들인 돈이 그 회사의 매출의 정체다. 그래서 가입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불법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합법적인 회사들 중에서도 이 가입비는 많이 있습니다. 가입비가 많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 가입비와 그 유지비가 둘 다 없는 회사가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 애터미밖에 없다고 알고 있어요. 왜 그들이 가입비와 유지비 둘 다 없앨 수가 없냐면 정말 그 이거를 없애잖아요. 매출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매출이. 그래서 함부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애터미를 한다고 해놓고선 그 마트나 백화점에서 자꾸 물건을 샀으면은 회사 매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또 그 신규 회원들이 또 가입비를 낸 걸로만 또 매출이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이 물건을 써줘야 신규가 일어난 매출이랑 같이 해서 불어나면서 회사 커질 텐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안 쓰고 신규들만 가입비를 내서 사고 가입비 내서 사봤더니 별로 안 좋아서 그 다음에는 마트나 백화점에 가거나 이렇게 된다면 회사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애터미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낸 돈으로 10명이서 300만 원 내면 3천만 원이죠. 그 3천만 원으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하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00만 원씩 서로 다 냈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이 피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낸 게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비자가 유리한 사업이에요. 소비자가 가입비가 없어도 꾸준히 내가 쓰는 단골 제품이 있으면 수당을 언젠가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산 게 아닌데 쓰다 보니까 수당을 주더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게 애텀입니다. 다른 데는 유지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월 마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수당을 안 받으면 또 초기화가 되니까 소비자들한테는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말장난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6개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누적되어서 언젠간 수당이 나와야 그 소비자들이 이게 웬 수당이지? 나 같은 사람 10명만 모집하면 이런 수당이 더 자주 나오겠네?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 10명 정도는 만들잖아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한 달에 뭐 6만 5천 원 정도를 2개, 3개씩 받는다고 하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재밌죠. 그죠? 그런 분들이 또 이런 강의를 듣게 되면, 나 그거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걸 광고를 했는데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분도 나와 같이 점차적으로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가입비가 없어야만 돼요. 유지비가 없어야만 돼요. 근데 그런 회사가 애터미 말고는 없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회사들이 가입비와 유지비가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업자 회원, 소비자 회원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자인 동시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회원 가입을 하는데 사업자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장벽이 없어요. 사업자로 할 거면 사업자 회원, 소비자로 할 거면 소비자 회원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저를 오히려 컨택을 하려고 하는 다른 회사들 사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저한테 회원가입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서로 회원가입하게 저도 소비자 회원 해드릴게요 하는데 소비자 회원을 받질 않더라고요. 제가 해준다고 했는데도 안 받아요. 제가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소비자 회원을 가입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사업자 회원만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사업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카페나 이런 데서 테이블 미팅으로만 100% 사업이 이루어져요. 소비자를 만드는 것이 없어요. 중간에 제거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만들어서 그 소비자 중에서 사업자가 나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막 소비자 만들기 힘들지 않냐, 우리 소비자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러면서 그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내세우는데 꼬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끌어들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애터미에는 끌어들인다는 말이 해당되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팀장님들이나 이런 국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끌어들여 봐야 그분이 돈이 되기 전에는 내가 재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정말로. 근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꼬시면 바로 가입비 300 딱 내야 돼요. 그리고 자동 이체 내야 돼요. 월 유지비라고 내야 돼요. 그렇게 꼭 써야만 되는 그 비용을 써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꼬셔 놓으면은 도가내든 쥐가 되는 거죠. 잡아놓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돈을 본인이 냈기 때문에 그 본전을 찾으려면 본인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끌어들인다는 말에 애터미에 해당되나요? 우리는 모시고 오죠. 이런 애터미의 상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체험하는 기간이 들고요. 또 그분들이 수당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이 상식을 갖춰서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할게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때까지도 재미를 못 봅니다. 맞나요? 기존 사업자분들 맞나요? 그분들이 적어도 3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들어와야 스폰서가 그때부터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소득이. 3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내가 거기에서 수익을 보는 거죠. 그런데 끌어들이는 게 말이 안 되죠. 돈이 되게끔 만들어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즉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나도 성공하는 조건으로 딱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윈윈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사업을. 윈, 너도 이기고, 윈, 나도 이기고, 윈윈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합법, 불법을 떠나서 지금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사람이 다 분별력이 있어요. 자기 욕심에 갇혀서 자기가 거기에 속는 것이지, 우리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합법이랑 불법 떠나서 그 합법 안에서도 어떤 회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제품의 가성비가 기존 유통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품 품질은 괜찮은데 이것을 백화점보다도 비싸게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럴 거면 왜 거기서 물건을 사요?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야 뭐 돈 벌려고 살 수 있다 쳐도 소비자들이 백화점에 가면은 많은데 좋은 거. 왜 굳이 백화점 가격보다 높은 거를 왜 굳이, 그죠? 왜 굳이 그걸 사냐 말이에요. 안 그렇겠죠. 다 사업하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꼭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써보고 괜찮은데 하니까 좋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런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요.
우리 화장품이 19만 8천 원이잖아요. 그죠? 6종 세트가. 근데 포인트 얼마인 줄 아시죠? 10만 PB예요. 10만 PB.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그 품질은 1등이에요. 품질은. 품질 왜 1등인지는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우리 게 최고다.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억지가 있잖아요. 그 근거, 기술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들 그런 것들을 잘 아시면 속지 않아요. 전지현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나와서 예쁘게 말하니까 좋은 화장품인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물질과 그 안에 기술이 어떠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애터미는 소비자 이익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소비자 이익이 아닌 사업자 이익에만 오로지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망이 좋지 않아요. 뭐 3년, 5년 만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나도 진입비를 냈는데 이 회사가 3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진입비를 냈더니 바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에게만 이익을 맞춰왔다가 보니까 더 이상 진입비를 낼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회사는 그거보다 반발 앞서서 회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서 뭐 애터미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애터미는 정말 튼튼한 회사예요. 대기업에 속하고 성장률이며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고정 지출 비용이 적어요. 그래서 회사가 부도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기존의 그런 회사들은 어, 무너질 것 같다 싶으면 반발 빠르게 먼저 이렇게 회사를 문 닫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사업자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폰지 사기인지 확인하라. 이것을 이제 더 바보 게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치가 없는 건데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이걸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요즘에 코인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코인 같은 경우에 정말 들으면 이 분별력을 흐트러뜨릴 만큼 매력적에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듣는 거 자체를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으면 심장이 요동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한탕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걸 봤을 때 건전한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스스로 분별을 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폰지 사기가 뭐냐면 가치가 하나도 없는 인터넷 디지털 쪼가리예요. 코인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내가 뭐 100만 원에 샀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돈으로 인정 안 해주면 끝인 건데 그거를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걸 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게 이제 곤두박질 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다단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 폰지 사기가 아니에요. 소비자 마케팅으로 탄탄하게 소비자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하는 마트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규모가 조금 작은 마트 있죠. 그리고 조금 큰 마트 있고 대형 마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멤버십에 따라서 내가 무자본으로 슈퍼마켓 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크면 좀 큰 하나로마트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크면 대형마트 사장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후원 마케팅, 뭐 소비자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애터미 마케팅 방식은요. 직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후원 활동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후원 활동. 그래서 실질적인 핵심은 스폰서라는 사람이 후원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 커지고 그 후원을 받아서 파트너들이 이 애터미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갖추고 또 부딪혔을 때 어려운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직급 마케팅이라는 거 뭐냐면 베팅이라는 게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베팅을 해야지만 매출이 일어나고 베팅을 안 하면 매출이 안 일어나는 방식을 직급 마케팅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은 직급 마케팅 방식이고요. 우리 애터미는 후원 마케팅, 소비자 마케팅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다단계에 어떤 식으로 피해를 끼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가 애터미를 한다고 하실 때 과감하게 말렸었는데 왜 그렇게 말리냐고 하시는 말씀에 그냥 별로 할 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피해를 끼쳤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자세하게 들어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입견,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잘 모르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업은 기호품이 주력이 아니고요. 생필품이 주력입니다. 그리고 기호품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정수기 같은 경우는 기호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또 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요. 뭐 기호품, 어떤 사람들에겐 기호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력 상품을 생필품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화장품도 생필품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적어도 최소한 뭐 토너, 로션 이 정도, 조금 더 나아가면 아이크림 정도, 이렇게는 생필품 축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성비가 좋아야 한다. 그죠? 회사를 알아보는 요령. 이것은 우리 회사의 창업자이신 박한길 회장님께서 직접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하신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 제목, 그 동영상 이름이 회사 선택의 4가지 기준이거든요.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저는 그 강의라고 봐요. 어떤 회사 오너가 직접 자기 회사를 어떤 조건으로 지금 창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40분 동안 이야기를 해주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꼭 보셔야 되고요. 이걸 보실 때 회사가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길 바라고요. 경영진의 능력과 도덕성이 훌륭한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시길 바래요.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회사를 분석하잖아요. 거기서 오너를 보고 판단을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뭐 눈으로 보이는 뭔가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창업자나 그 경영진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는지, 지금은 더 좋은 건 지금까지 해왔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말했는 것들을 지켜왔는지, 혹은 말했는 걸 안 지킨 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좋잖아요.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근데 과감히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셨던 것들을 전부 다 현실로 다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능력과 도덕성이 둘 다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실 때 그 2가지를 이렇게 신뢰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것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보상 플랜이 정의로운가? 나한테 적합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능력 많으신 분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현직 잘 나가는 뭐 내과 선생님이 애터미를 한다 그러면 되게 잘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뭐 아메이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왜냐? 내가 한다고 하면 준비했다는 듯이 따라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거 안 해도 이미 큰 성공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분별해야 되겠죠. 능력이 없는 분들은 내가 가족에게 자, 이거 할 거니까 알아봐 하면 딱 알아보느냐? 아니면 가족들이 걱정부터 하고 미쳤냐고 하고 오히려 뜯어말리느냐? 여기서 봤을 때 가족들이 한마디 딱 했는데 딱 알아보고 너 앞으로 이걸로 바꿔 써.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애터미로 바꿔 써라 했을 때 네 하고 딱 바꿔 쓰는지. 근데 대부분은 말을 안 듣죠. 그죠? 다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내 가까운 친구한테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애터미 보상 플랜을 잘 보시면 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딱 맞춰져 있어요. 200만 원에 초점 맞춰져 있거든요. 자, 시대적으로 되는 산업인가? 이것도 알아보시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도구인가? 나만 필요한 도구라고 주장하면 사업이 안 되겠죠. 근데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분명하게 시대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왜냐? 이 나라가 노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연금성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뭐 4층, 3층짜리 이런 빌라라도 갖고 있으면 노후 준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와서 한다고 하면 그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애터미가 그런 빌라 한 채가 되어준다 하는 거예요. 크게 성공 안 해도.
빌 한 채 있어도 애터미의 팀장 정도 수당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듣기 전에 사업 시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기본 상식은 모른 채로 뛰쳐나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깨갱하고 바로 끝나는 거예요, 사업이. 꼭 이걸 다 듣고 사업을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애터미에 대해서 나는 알아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아메이가 1988년도에 법인이 설립되었고요. 1991년도에 국내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요 국내 영업 시작하기 전에 한 발 빠르게 재팬라이프가 들어왔는데요. 재팬라이프가 숙민코리아라고 해요. 요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뭐냐면 이 자석료 파는 거. 그 당시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160만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해요. 그 전기장판 같은 거 있죠. 이 무슨 옥장판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그걸 이제 160만 정도 하는 건데 그게 한 38만 원짜리를 160만 원에 판 거라고 보면 그 사기에 맞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팬라이프라는 폰지 사기에 당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입비를 내고 막 이거를 하면 다 나처럼 이렇게 뛰쳐들어서 이렇게 전기장판을 막 몇십 개씩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뛰어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돈을 좀 버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 자기 좋았던 직업들, 교수직, 뭐 교사직, 대기업 다 때려치우고 나오고 논 팔고 밥 팔고 대출까지 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만 빚내면 모르겠는데 사람들한테 빌려서 또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다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 가족들. 왜냐?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저 당시에는 지식 정보 사업도 아니고 그죠?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마다 저게 사기치고 있으니까 저게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 판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홀린 거예요, 저게. 그래서 하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전기장판 더 이상 저게 사기라는 것을 다 알게 되면서 진입할 사람이 없어지자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죠. 진입비로 이제 매출이 일으키다 보니까 전기장판을 막 3개, 4개, 5개 막 몇 구자씩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집회 라이프 때문에 실제로 저 당시에 자살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한강에 막 시체가 둥둥 떠다닐 정도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저 시대에 이제 제가 뭐 갓난애기여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제2의 재팬 라이프, 제3의 재팬 라이프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 피라미드라고 이제 유사수신행이라고 해서요. 상품은 내놓고 팔아요. 뭐 어떤 것들 내놓고 파는데 그게 실제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법에 안 걸리려고 그냥 가짜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현금을 돌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진입비를 내면 그 돈만큼 거기서 뭐 20%를 뭐 6개월 뒤에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6개월만 있으면 20%가 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1,000만 원을 냈는데 그 1,200만 원으로 6개월 뒤에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이제 또 여기 달러 마크가 딱 박히면서 헷가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냈던 사람이 이제 1억을 내고 1억을 냈더니 또 1억 2천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을 내고 형제, 부모 전부 다 끌어들여서 했다가 갑자기 그 회사 사라지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피해주고 그분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일단 손부터 사시나무처럼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애터미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들로 오해를 하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뭐 최소한 500개 이상은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그, 그 5천 개라고 들었는데 그냥 과장일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500개로 줄여서 말한 거예요. 500개보다는 많겠지라고 싶어서요. 그래서 500개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왜 이렇게 많냐면요. 우리나라가 최정상급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딘가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그걸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한 개 끼고 팔면은 또 그 업체는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연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제조업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조회사 사장이 직접 다단계 회사를 차린 경우도 많은데, 그 제조회사 사장이 제조 쪽에 이렇게 지식이 많지,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 상식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차려도 굉장히 부실한 회사를 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유통에서도 먹고 제조에서도 먹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실제로 지금 또 많이 있고요. 여기서 뭐 많이 떼먹고 저기서는 좀 적게 떼먹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법이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뭐 떻게 하냐면 다단계 리더를 영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300명 정도의 그 조직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에 있는 리더를 영입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제조업자잖아요. 그럼 내가 이 회사를 차려요. 그럼 이거를 차리려고 하는데 차리려고 하면은 뭐 홈쇼핑으로 팔든지 뭐 마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팔든지 뭐 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고 해도 사업자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막 알아서 몰려올 리가 없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일을 해봐도 한 명 한 명 회원 만들기도 지금 쉽지가 않은데 회사 제조업자 사장이 그렇게 많은 사업자 모집할 거면 자기가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 하면 되지. 그죠? 제조업까지 굳이 하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대체로 다 쓰냐면 기존에 있던 조직도 큰 조직도 가지고 있는 리더를 영입을 하면 그 리더에게 계약금이란 거를 5억, 뭐 10억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리더는 그 뭐 10억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 조직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조직원들에게 일부 그것을 인센티브로 나눠주면서 얼마 뭐 몇 개월 안에 몇 명까지 진입비 내는 사람까지 맞춰서 데리고 와라. 뭐 매출을 얼마 정도 띄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300명짜리 리더 가지고 있는 리더를 한 서너 명 리더를 영입하면 그 회사는 오픈하자마자 매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그 회사가 또 약해진다 싶으면 또 그 팀원들을 데리고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위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 재미를 보겠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 버는 사람 못 봤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막 10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왜냐면 옮겨 다니면 또 10억 그거 계약금 받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당도 어마어마하고 그죠. 그 애터미 성공자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어가요. 그런 걸 보고 꼭대기 있는 놈이 다 벌어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 애터미에서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애터미는 낸 게 없는데요. 낸 게. 가입비 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차곡차곡 회원들을 모집하는 거에 따라서 그 분기별로 그 주 한 주마다 그 매출에 따라서 익주의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내 회원이 있는 만큼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면 올라가서 돈이 더 많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삼성도 회장, 부사장, 뭐 이사진 다 있잖아요. 과장, 부장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신입사원이 위에 있는 뭐 과장 보고 왜 위에 있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벌어가냐고 막 따지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세상 어떤 곳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심각하게 지나치고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뜯어서 옮기게 되면서 밑에 있는 조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 이런 경우는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비 줄이고요.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애터미. 근데 그 광고비와 물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요. 우리는 고정 관리 비용이 약 6%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3% 정도라 말하고 싶은데 해외에 아직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는 곳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그 월급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6%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근데 6%가 얼마나 적은 비용이냐면 그, 어,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 있죠. 그죠? 가장 큰 화장품 회사들 가면 다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 회사들은 고정 관리 비용이 광고 포함해서 한 51% 정도. 그러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50% 정도는 매달 고정 지출로 써야지 그 회사가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카드 수수료, 택배 수수료 다 합쳐봤자 뭐 이거 다 합쳐봤자 15%도 안 돼요. 회사 고정 지출 비용이. 고정 지출 비용이 적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개인적인 가정에서 보면요. 어, 300만 원 버는 가정에서 300만 원 다 쓰는 가정은 고정 지출 비용이 100%죠. 그러면 한 달이라도 돈을 월급을 못 받으면 그 가정은 바로 카드빚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거 지금 뭐 많이 잡아서 15%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10% 이거 10%잖아요. 10%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벌어온 소득의 10%만 쓰면 우리 가정이 먹고 살아요.
그럼 그 가정이 부도날 이유가 없죠. 그죠? 다른 회사들은 고정 지출 비용이 많이 커요. 많이. 그래서 세계적인 미국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도요. 25%를 넘깁니다. 3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애터미 안에서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홈플러스 같은 데 가보면요. 다 홈플러스에서 당신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무슨 이렇게 검열 때 지나가면서 다 판단하고 들어간 게 아니죠. 마트에. 애터미도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 그 불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건전하게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안에서 가짜가 있다는 것을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애터미 하다가 망한 사람 케이스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애터미 해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게 정말 사실인가를 봐야 되는데 애터미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그들이 문제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100%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사업은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할 수가 있고요. 회사가 정말 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제 시스템이 건전한가를 봐야 되는데 이 복제는 8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게 건전한 건가 안 건전한 거에 초점 맞춰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건전한 복제 방식, 애터미 오리지널 방식이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그리고 불건전한 복제 방식,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도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가지고 와서 변형시켜서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런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거를 분명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는 분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복제가 가능한 방식이 있고요. 복제가 불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런 내용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이것을 어렵게 듣고 계시는지 쉽게 이해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을 길게 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복제, 이 사업을 어떻게 내가 내 파트너도 어떻게 똑같이 나와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한탕주의죠, 한탕주의. 요 한탕 딱 해먹자. 그리고 요렇게 딱 한탕 하면 얼마 벌겠다. 요런 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쪽으로 머리가 되게 비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제가 불가능한 방식을 더 좋아해요. 왜냐?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애터미에서 망했다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스폰서라는 사람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지를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누구 애터미 이렇다더라 하면서 막 이야기할 때 아, 그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는 떳떳하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애터미가 정말 이런 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우리에게는 우리 건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보다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많은 다양한 직업들 이런 것들 적어놨는데 마트 사장님 좋은 직업이죠, 그죠? 괜찮아요, 그죠? 좋아요. 그 마트보다도 건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트보다. 어. 마트 사장님 안 건전하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 마트 사장님만큼 건전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마트 사장님보다 더 건전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린 술, 담배도 안 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택시 기사님. 자, 택시 기사님들 성실하게 정말 일하시고 택시 한다고 해서 욕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택시가 뭐가 나쁜 직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양심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선하게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 택시 기사님 중에서도 선하게 하시는 분들보다 더 선하게 할 수 있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택시 기사님 중에서도 굉장히 악질적인 분이 있고요. 굉장히 선한 분이 있어요. 그죠? 다 동의하시죠? 애터미 하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선한 분이 있고 악질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카센터 사장님들도 제가 얼마 전에 50만 원 쓰고 80만 원 쓰고 계속 했는데 결국에는 저기 그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130만 원 주고 또 고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 갈 걸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대고 저렇게 손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능력인지 아니면 그분의 양심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안 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카센터 사장님들보다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맞죠? 그죠? 간호사,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변호하면 안 될 그런 사람들 돈 많이 주면 변호하고 그죠? 기자들 거짓말 안 하고는 솔직히 이걸 기자로서 성공하기 어렵죠. 그죠? 입맛 때문에 거짓말 해야 되는. 교사, 그죠? 교사도 그렇고 교사도 좋은 직업이지만 교사보다 더 건전하게 할 수 있어요. 보험 설계사, 식당 사장님, 식재료 같은 거 조금 됐는 거 쓸 수도 있는 거고죠. 경찰, 경찰 아주 좋은 직업이지만 그보다 더 경찰 중에서도 부패 경찰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애터미 안에서도 국회의원, 이거 제일 대표적인 뭐 부패한 그 분들 제일 많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직업. 그래서 국회의원 한다고 해서 욕하나요? 그죠? 욕은 좀 많이 한다, 그죠? 근데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우아 하잖아요. 요즘 모든 사람들. 근데 그거보다 나아요. 이 사업은 그만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건전하게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나요? 겨우 먹고 살지. 건전한 일들은 대부분. 그 정말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애터미는 그것들과 정말 달라요. 수당 출처부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애터미는 매몰 비용이 없어요. 파묻어서 없어지는 비용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좀 넉넉하게 집에 구색을 맞추려고 사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저도 약 지금 뭐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진열장이 한 개 있는데 진열장에 다양한 제품들이 적어도 한 개, 두 개 정도씩 있거든요. 제가 자주 취급하는 것들. 그거를 뭐 사재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기 그 여건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잘 필요로 한 것들 저는 뭐 해모임 같은 경우는 뭐 8박스까지 있을 때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칫솔 같은 경우 유통기한도 없잖아요. 30개씩 갖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없다면 제가 그렇게 안 사면 되고요. 누가 강제적으로 진입비가 있거나 유지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나는 뭐 30박스 그 정도는 뭐 크게 부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놓은 거고요. 근데 그게 매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냐 말이죠. 끝까지 나한테 안 돌아오는 돈이냐. 돌아온단 말이죠. 왜냐? 팔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쓸 수 있잖아요. 정말 못 팔겠다. 뭐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안 된다. 반품하면 돼요. 반품 구입하고 3개월 이내 다 반품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없다. 이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피해본 사람이. 대중 명품. 그래서 대중이 명품을 쓰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이 샤넬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샤넬은 샤넬이 아닌 거예요. 어. 그러면 더 이상 그 부자들은 샤넬을 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명품을 쓰는 것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애터미가 그것을 지금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층을 봤을 때 최하위 10%, 15%이 정도는 조금 쓰기 부담스러운 제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상위 뭐 10%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제품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한 브랜드를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약 소득 80% 정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은 제품을 싸게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소비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건데요. 교육 시스템을 회사가 운영해줘요. 가장 중심 뼈대가 되어주는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이런 것들을 회사가 해주는데요. 이것을 제가 자랑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회사들은 회사가 안 해준다는 거예요. 회사가 안 해주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신규분들은 교육이 뭐 회사가 해주든 사업자가 자기들끼리 해서 돈을 내서 강사를 만들고 사업자가 하든 나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안 와닿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성공자들은 교육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큰 호텔에 대강당을 빌려서 강사진을 영입을 하고
그 대관료를 지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사업자들이 해야 되면 성공자들이 50%를 부담하고 신규들이 거기에 대한 그 참여비를 뭐 10,000원씩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참여비를 10,000원씩 내는 게 부담이 돼요. 데려가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하면 교육비로 돈의 30, 50% 이렇게 거기서 다 지출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능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원래 부자인 분들은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텀에서 나온 수당 아니 자기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나온 수당을 몽땅 교육 투자비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룹이 부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수당을 다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그 회원들을 그쪽 그룹에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누가 성공자들이 교육에 재투자를 많이 하느냐가 그 조직의 매력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성공을 해도 돈을 못 버는 뒤로 돈이 다 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사에서 그런 세미나 주최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회사 내에 있는 그런 이제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정지를 먹일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그룹이 강력하게 되면서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강해지면서 잘 되는 데만 잘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회사가 해주는지 이것이 우리가 안목을 길게 봤을 때 성공했을 때 과연 정말 저게 필요한가를 봤을 때 꼭 필요해요. 저게 없으면 큰일 나요. 저 회사 해준다는 걸 정말 사업하기 전부터 저게 장점으로 여기고 하셔야 되고요. 정의로운 보상 플랜, 재심 합력, 시너지 효과, 고정 관리 비용.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것들과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재심 합력 이거는 이제 서로 힘을 합쳤을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잘 되면 파트너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가 잘 되면 스폰서는 당연히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돕게끔 되어 있어요. 서로 잘 되게끔 안 해주면 성공하기 힘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투자예요. 시간이 돈을 투자한 게 아니고 시간을 투자하면 돼. 애텀에서는 그래서 설렁설렁 하는 것보다는요 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제가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는 최대치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애텀에서 빨리 성공하는 방법이고 초기에는 알아보는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빨리빨리 알아보고 빨리빨리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거나 뭐 꺼림칙한 요소가 남아있으면 그거를 계속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아볼 건 빨리 알아보고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두 번째 시간 때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네트워크와 다른 길을 가는 애터미, 그리고 애터미의 미래 가치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진솔하고 귀에 쏙쏙 넣어주신 우리 샤돈 노즈 마스터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